합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그 민원실에 보면 이제 방송 틀어놓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주로 어떤 내용을 틀어놓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군정 홍보 관계 거의 예. 뭐 행사랄지 추진한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군정 홍보가 아니고 군수님 홍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보면 그 군수님 동정이 항상 거기에 방송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인근 뭐 금산만 가도 보면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 소리를 듣고 가니까 군수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농사 정보, 관광 정보, 국내 여러 가지 그 공지사항, 이 국민들이 민원실에 잠시 와 있는 동안에 뭔가 하나 이렇게 정보를 듣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 관광객이 오는 민원실이라면, 관광객이 외부인이 많이 오는 곳이라면 관광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각 면사무소, 읍면사무소나 민원실에는 우리 국민들이 오잖아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런 그 농사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 낫다. 군수님은 뭐 무주군민이 우리 군수님 성함이나 활동사항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식상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그 민원실의 그 방송, 그 프로그램 구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75쪽, 자료 75쪽을 보면 농약 공병수거예요. 집행금액이 지금 138만 2천 원 맞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장려금으로 지급된 것이 그렇겠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금년도만 했죠. 예. 예.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깨끗한 무주, 청정 무주, 반딧불이가 사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농약 공병을 다 수거하자. 취지를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지적을 하고, 계속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예산 200만 원, 예산 200만 원, 실행 138만 2천 원을 하자고 그 수없이 그렇게 지적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고 한 것입니까, 이게? 설천면 청년회에서만 지난 10년 이상 1년에 300~400만 원씩 계속 투자를 하면서 공병을 수거하고 있다고 그 사례 누차 이야기했고 모이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저희가 그때 이제 조례도 개정 후에서 이제 킬로그램당 200원씩 이게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이렇게 수거 장려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지금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천면 지금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리, 플라스틱병, 봉지 네. 관계없이 개당 100원씩을 보상을 해주잖아요.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100원씩을 계속 해주다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50원으로 내렸었어요.
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딸리니까, 뭐 민간단체에서 계속 끊임없이 예산을 1년에 300~400만 원씩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너무 가니까 반절로 줄이겠다 해갖고 50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또 원성이 자자하고 이제 안 하겠다, 뭐, 말 안 듣는 거죠. 예? 수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무리수를 쓰면서 100원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켰단 말이에요. 봉지나 플라스틱 작은 병이 몇 개 해야 1kg가 되겠어요? 지금 봉지류 같은 경우는 2,760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일단 평균값을 보니까 작년에는 킬로그램당 1,032원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1,181원 해가지고 한 150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무주군이 6개 언면이지 않습니까? 6개 언면이고 설천면은 지금 10년 이상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안정화돼 있어요. 그냥 300~400 거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안정화돼 있지만 설천이 농지 면적이 안성이나 다른 무풍보다 많이 작죠. 예. 네? 경지 면적이 적죠. 농약 덜 뿌리잖아요. 근데 그동안 안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적상이나 이런 데는 농약 공병 수거 활동을 별로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묵은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첫 해, 둘째 해는 홍보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 1억 있어도 이거 부족할 수 있다. 일단 5천 정도 잡아놓고 시행을 하다 보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200만 원 잡아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잡은 거 가지고도 한번 지난번에 추경할 때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도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계속 시정을 안 하고 그냥 200만 원 예산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우산체 보상금 포함하면 청정무주 깨끗한 무주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걸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금을 포함하면은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올렸어요? 아직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보상금하고 해서 금년하고 좀 비슷하게 똑같이 금년이랑 똑같이 200만 원? 참여단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요. 수거량 대비 수거가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이렇게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포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포상이 아니고 실제로 농약을 뿌리는 농민들이 전체 무주군의 농민들 10,000명이 되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단체들 몇 명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 중요하지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모든 농민들이 다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 농민들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막걸리값이라도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걸 노리고 지금 특별히 조례까지 제정을 한 거 아닙니까? 반딧불이가 사는 깨끗한 무주, 청정 무주 만들겠다고. 돈 200만 원 가지고 조례 제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이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과인지 이거는 환경과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우리가 청정무주, 깨끗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을 거꾸로 한 거잖아요, 지금. 본의원이 발의해서 한 건데, 지금 추경이 전도됐어요. 네, 이제 금년도 사업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돼 있고요. 만약에 연말 전년도는 제로고 지금은 200만, 금년도 200만 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거 내년에 예. 제대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관심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료 지원된 쓰레기 봉투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각 읍면에 이제 그 기초수급자하고 2장 반장 쓰레기 봉투 내용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는 지금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2015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인쇄비가 총 8만 1,000원이네요. 그죠? 예산이. 이거는 2016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요. 보니까. 예. 매수도 똑같고, 6,008만 1,000원, 6,008만 1,000원어치의 인쇄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근데 이것을, 판매 단가 혹시 아세요? 리터당 네, 리터별로 틀리죠. 5리터부터 5가지 종류가 있죠. 판매 단가 5리터짜리는 3리터짜리가 50원. 5리터짜리 80원인데. 80원. 10리터짜리가 130원이고요. 20리터짜리가 230원. 50리터짜리가 620원. 100리터짜리가 1250원씩 우리가 공급을 해주죠. 그죠? 근데 마진은 7% 정도 보는데 어떤 데는 조금 더 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인쇄한 5리터짜리가 48,400장을 그렇죠. 48,400장을 인쇄를 했고, 10리터짜리가 81,4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20리터짜리가 21만 7,900장, 50리터짜리가 16만 6천장, 100리터짜리가 10만 7,6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을 판매 단가로 계산을 하면 3억 199만 1,000원이 나옵니다. 예. 판매 단가로 계산을 하면, 계산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무상 지원한 거, 기초수급자하고 리반장들한테 무상 지원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돈으로 계산하면 613만 9,620원이에요. 그래, 빼면 2억 9,585만 1,380원이 이 판매 금액이 돼야 됩니다. 예. 맞죠? 예. 근데 2015년도의 결산을 보면 1억 9,859만 8,790원이 총액이고 미납된 것이 287만 9,800원입니다. 미납된 거를 인정을 해준다고 치면 1억 9,800만 원이 결산서상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억 9,500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1억 정도가 왜 비는 거죠? 지금 판매된 금액, 미납된 금액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은. 미납되는 금액이 287만 9,800원 확인됩니다. 결산서상 나와 있어요. 1억이 비어요. 인쇄한 금액하고, 이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 유가증권처럼 봉투 하나하나가 바로 현찰이니까. 그죠? 그 1억 정도가 비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기초수급자 리반장한테 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빼니까, 그래도 1억이 빈단 말이에요. 이 1억이 비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미납된 거 정산을 한번 다시 아니, 결산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289만 원. 이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읍면 포함해서 무료로 지원된 쓰레기 봉투 내역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초수급자고 리반장급만 냈어요.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빠져 있냐면,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네.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끼리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공공근로나 시니어 클럽 이런 데에서
이제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내역이 없어요. 근데 그 내역이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재고 부담은 해마다 계속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크게 차지하지는 않아요. 2014년도 재고가 2015년도 넘어왔을 거고, 2015년도 팔다가 또 재고가 2016년도 넘어갈 거고 이러기 때문에 재고 부담은 플러스 마이너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공용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니어 클럽이나 공공근로 또 우리 직원들 무슨 행사, 축제 같은 거 할 때 이때 쓰는 거. 그 내역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내역을 감안한다고 해도 1억이나 빈다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디선가 누수가 됐다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산림과 측하고 재무과하고 감사팀하고 한번 정밀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리고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고가 이제 파악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비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서에는 인쇄비가 5리터짜리가 29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15원에 인쇄를 했고 10리터짜리가 36원이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는 20원에 했고 20리터짜리는 56원이라고 했는데 30원에 했고 이렇게 틀립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서상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 15원, 20원, 30원, 60원, 100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5원, 20원, 30원은 이거 뭐죠? 이것도 인쇄소에 실질적인 자료, 확인 자료 첨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는 또 보니까 동절기 무허가 벌채 특별 단속 해가지고 이제 프랭카드 좀 걸어 놓으셨잖아요. 이거 이제 시의적절하게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걸었습니까 지금? 프랭카드를? 여섯 개. 각 읍면당 하나꼴로 했네요, 그죠? 요것이 이제, 벌목을 이제 함부로 못하게, 특히 이제 밀원수 관련해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참나무류, 아카시아류 이렇게 해놨던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 방송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무단 벌목 벌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 또 단속 결과 적발된 경우에 처벌 이런 것은 좀 요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조용히 처리를 하면 소문이 안 나니까 주민들이 그냥 옆집에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벌목하거든요. 무단 벌목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례가 생기면 그 적발된 사례를 좀 요란하게 홍보를 좀 해주셔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살림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우리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 벌목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살림 벌목을 많이 하니까 그런 벌목 현장 같은 데를 오히려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내를 좀 오히려 해줘서 꼭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화목난로를 설치를 했다든가 해서 화목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거리가 약간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요즘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이동수단 다 좋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삭정이라도 주워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벌목 한 대 이런 데 가서 해야지 그냥 함부로 이렇게 성상이 좋은데 이런 데 가서 벌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을 방송을 해주고
벌목 현장 같은 데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도 해줄 필요성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준비된 자료 27쪽을 보면 이게 무주 IC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요게 전통공예촌 여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2014년 7월 11일 날 준공을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14년 7월 11일 날 준공을 했는데 이거를 입찰 공고를 15년 4월 달부터 입찰 공고를 3차에 걸쳐서 하다가 그나마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향후 계획에 보면 머루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방안이 결정되면 한우프라자와 함께 운영하겠다. 언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머루홀 조성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고, 지금 운영 계획은 지금. 자, 머루홀 조성 사업이 준공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머루홀 조성 사업이 그 준공된 그 건물과 예. 이 전통공예촌 그 두 개죠, 그죠? 예, 예. 이 매장 두 개에 대한 운영 계획이 예. 지금 나왔습니까? 운영 계획이 지금 소득과에서 결제를 맡았습니다. 군수님한테요. 아, 소득과에서 이제 결제를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이것도 이제 공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행정 절차가 있겠죠. 행정 절차 예, 예. 밟아야 되죠? 예. 언제 오픈할 수 있어요? 자, 누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매장을 오픈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지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뭘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서 임대를 줘도 마찬가지고, 그죠? 상가를 분양을 해도 상가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 공고 내서 다 입주자 모집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최대한 공실의 기간을 줄여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손실을 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통공예촌은 자그마치 3년을 비워놓게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머루홀 조성 사업도 지금 이제 준공해서 왜 지금 운영계획서가 지금 군수님 컨펌을 받습니까? 이미 지금 입주자가 선정이 돼서 입찰 공고를 미리 진행을 해서 입주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완공되기 전에 인테리어도 새로 영업을 할 사람의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준공이 끝나고 지금 짓기 들어가고 광고집 만들고 종업원 모집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훌떡 넘어가겠네요, 또. 응?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 좀 하라고. 네? 이거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냥 세기의 경일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운영 계획서도 거기서 수립을 해서 이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십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리모델링 한다고 수억 들이고 3년 비워놓고 그 옆에다 또 몇십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또 6개월 이상 비워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그 농산물 간이 집화장을 금년에 이제 분함하고 구천동 지역에 간이 집화장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건축 중에 있죠. 근데 무주군 전체를 놓고 보면 적상면 지역에 간이 집화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간이지파장을 만들게 되면 이제 청과상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근교농업만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교통이 좋아지니까 무주도 가능하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수집을 하겠다, 산물 수집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본 의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적상면 지역에 간이지파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그 수정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적상 소재지 쪽하고 계목리 쪽하고 두 군데 정도 농협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간이지파장을 하고 그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호박 하나, 가지 하나, 고추 하나를 따도 이렇게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되는 농촌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재 지원 금액이 예산이 계속 지금 줄고 있네요. 예. 포장재를 원하는 농가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줄다 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50%, 40%, 30% 해마다 10%씩 줄어들어요. 그럼 내년에 20% 줍니까? 지금 저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농업 쪽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올해 6억인데 내년에는 1억 정도 저 증액을 시켰습니다. 7억으로 예산을요 증액시키고 저희 보조금도 지금 30%인데 지금 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이 최하가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증액해가지고 한 40% 정도 하고 내후년에는 한 50% 최하 50%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우리 무주 군내에 사과 농가 수가 몇 농가인지 혹시 아세요? 사과 농가 수가? 농업 파트에 계셨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과 농가가 한 796농가, 한 800농가 정도 되는데요. 한 741헥타 정도 이렇게 지금 아마 조금은 더 심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그러면 네. 사과 농가가 이제 일단 사과 농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포장지를 지원하는데 무주 과수영 농조합하고 무주 무풍 사과영 농조합 포장지 지원해주죠. 예. 무주 농협이나 구춘동 농협에 포장지 지원해줍니까? 예, 해줍니다. 농협. 아니 사과 관련해서. 사과요? 지금 무주 농협하고 구춘동 농협에다가 포장지를 지원해주는 것은 이 사과 공선 물량 빼고 나머지 그냥 일반 포도라든가 다른 야채라든가 이런 데 포장지 지원 사업 아닙니까? 공선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지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 공선은 지금 공선에로 출하되는 것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공선에서 출하되는 거를 해준다고요? 별도로?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이? 상품화 지원 사업에 지금 예산서 보면 6,800인가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가요? 그 찾아보시고 사과 농가 수가 이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가당 30% 보조 한도 내에서 8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2016년도에 그 8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품목별 지원에 보면 사과가 1096이에요.
사과가 1096이고, 그 다음에 무풍 10성지 사과영농조합하고 무주 과수영농조합의, 무주 과수영농조합의 179농가, 무풍의 23농가, 여기 또 별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영농조합 쪽에다가. 그죠? 포장지 지원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다 하면은 1300농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사과 농가 수가 800농가라고 그랬잖아요. 이중 지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중 지원은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중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상한 거예요. 중복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품목별 지원 내역 보면 37쪽 봅시다. 네. 사과가 1096이잖아요. 네. 1096농가에다가 준다는 뜻이잖아요. 1억 9,4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량입니다. 신청 수량. 수량? 예. 농가가 아니고 이게 예. 수량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단위가 뭔데요? 1096박스? 아마 농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무주 과수영농조합에다 무풍 10성지 사과영농조합에 지원해주고. 사과 농가는 800농가인데 숫자가 안 맞아요. 또 이게 이제 이건 중복이라고 보여지고 무주에 우리 1000만 농가는 몇 농가 되죠? 우리 1000만 농가가 대략 몇 농가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 1000만 원과 완성에 한 5, 600농가 정도 되나? 400농가 이상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1000만은 63이에요. 37쪽 중간에 보면 그죠? 도덕농가는 4, 호두농가 2. 이게 누락된 거 아닙니까? 어떤 집은, 어떤 농가는 지원해주고, 어떤 농가는 안 해주고, 어떤 농가는 중복되어 있고, 고구마 농가가 160이에요. 고구마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가 봐요. 무주군에 이렇게 고구마 농사 많이 짓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우려하는, 특히 이제 사과 같은 경우나 천마도 그럴 수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외부로 반딧불, 우리 무주 반딧불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니까 외부로 유출이 돼서 박스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누락이 되는 농가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례를 보면 보온대추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대추 농사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보온대추가 다른 보온 외 지역의 대추 가격보다 2~3배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요.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근데 거기는 농사 기법, 이게 그 대추 대학이라는 게 있죠. 농기술센터에. 대추 대학이라고 있는데 농사 기법, 좋은 품질의 보온 대추를 만들기 위한 기법에 대한 그런 그 강의를 하고 했을 때 메모지 한 장, 유인물 한 장이 외부로 절대 유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박스 바깥으로 절대 유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박스 하나 유출하다가 이렇게 그 통가리 뭐 이렇게 박스가리 하기 위해서 유출되다가 걸리면 그 농가는 모든 혜택에서 다 배제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소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추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45% 이상 생산하는 경산보다 16% 생산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소득이 더 많다. 뭘 말하냐? 품질 관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거죠. 우리 무주 사과가 인근에 있는 어떤 사과보다 확실히 맛있고 시장에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옆에 맛없는 사과에 박스가리 무주 반딧불이 사과로 박스가리를 해서 좀 유통되다 보면 우리 이미지 추락해서 가격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밭대기 거래.
또 뭡니까? 안동청과 나가는 거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우리의 좋은 사과를 가지고 가서 안동, 청송, 영주 그 박스 달고 시장 나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재구매가 이루어지죠. 그쪽에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애써 농사진 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브랜드 관리, 포장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지금 이제 우리 무주 농민들이 이 본 의원한테 제보 들어온 것도 보면 안동청과 가서 우리 무주 농협에 납품하는 것보다 농가에서 소득이 더 많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입니다. 안동청과로 농가에서 가지고 싣고 가면 무주농협에 가져가는 것보다 많이 줍니다. 수수료도 들떼요. 그리고 가격도 잘 쳐줘요. 경제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예? 한 푼이라도 더 주면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 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는 거예요. 근데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계속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미끼예요. 상품이 처음 출하될 때 초기에 안동청과에서 가격을 잘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계속 옵니다. 나중에 가격 후려칩니다. 왜? 홍수 출하 물량이 많으니까 시장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농민들은 잘 몰라요. 전국의 시장을 자꾸 비교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거기 잘 주면 계속 거기가 제일 잘 주는 데인 줄 알고 그리 계속 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속은 겁니다. 무주 농민들이. 지금은 무주 농협이 안동청과보다 단가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무주 농민들은 계속 안동청과로 싣고 가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상품화 지원 사업 6,800만 원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거 부천동 농협하고 무주 농협하고 양대 농협에 사과 1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1,500톤, 2,000톤이 되는데 6,800만 원 포장지 지원해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네, 화면 보세요.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입니다. 먼저 농협 측에다가 농협 공선 조직에다가 포장지 지원 사업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6,800만 원이 아니고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가 입장에서 지금 농협에다 맡기면 수수료율을 한 30% 뛴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수수료를 30% 뛴다고 농가가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10%예요. 30% 중에 10%예요. 여기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한 5% 정도 줄여주고 농협 측에서 수수료가 5%를 띄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수수료를 한 1, 2%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농가 입장에서 한 6, 7% 이상 지금보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농가 소득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농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농가 측에서는 농협의 공선 조직에 더 많이 가입을 하고 납품을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하게 되면 농협 측에서는 지금 현재 공선에서 취급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취급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6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뭐 1,500톤, 2,000톤으로
늘어날 겁니다. 한 1, 2년 지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농협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배 위치에 가게 돼요. 농협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무주농협이, 구천동 농협이. 물건 1000통 갖고 있을 때하고 2000통 갖고 있을 때하고 시장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게 달라지죠. 협상력이 달라지죠. 가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시장에 가서 가격을 더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농가에 돌려주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농협의 공선 조직에다가 물건을 갖다 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밭대기로 싸게 넘기고 왜 박스가리를 하게 만들고 안동청가에 힘들게 왜 싣고 가가지고 뒤통수 맞겠습니까? 당연히 농협에다가 다시 물건을 갖다 주겠죠. 예. 늘어나겠죠, 점점. 농협은 점점 파워가 커질 거고, 그죠?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 박스가리 하는 거, 밭대기 하는 거, 안동청가로 흘러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단을 시켜야지 그냥 나가면 안 된다, 구호만 외친다고 농민들이 따라줍니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데로 가지. 그렇게 되면 반딧불이 무주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면서 점점 파이가 커질 거 아닙니까?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고쳐야죠. 구호를 외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 5억, 10억 더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냥 포장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널어주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농민들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농민들 버리고 이거 가지고 이 포장지 가지고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중복이 나갑니다. 이거 포장지. 그럼 이거 가지고 외부 포장지 유출하는 거예요. 외부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네? 이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못하게 해야 되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공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공선 조직에서 농협에서 지금 수수료는 아니지만서도 거기 뭐 공선료, 뭐 출하, 뭐 운송료 뭐 이렇게 해서 한 30% 가까이 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서 박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공선 조직에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더 이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안동으로 가는 사과 이런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한 2억 정도 계상하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자부담으로 한 2억 정도에서 한 4억 정도 이게 그 공선 조직에 투입을 해서 농가의 부담을 더 한 10% 이상 줄이려고 이렇게. 예, 농협, 그렇죠. 농협에서 지금 이제 총 현재 보면 33% 정도를 떼요. 예. 33% 정도를 떼는데 출하처 공제, 자재, 하역 뭐 여러 가지 이제 떼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상품화 지원 사업을 하고 농협 측의 수수료도 좀 그쪽도 이제 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환급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농가 입장에서 10%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해주는데 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그 물건을 못 만들어서 뭐 농산물뿐이 아니라 공산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물건을 못 만들어 가지고 못 파는 시대는 아니에요. 뭐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뭐 뭐든지 농산물이고 뭐든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물건 만드는 것보다 마케팅이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농업의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식재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과 묘목을 준다든가 또는 포도 묘목을 준다든가 그런 사업 없애야 됩니다. 그건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없애고 어떻게 하면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제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느냐.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식재 사업 예산을 갖다가
이 공선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달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예산 가지고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지금 계산하였고,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5대5 하면 한 4억 정도 공선 조직에 투입되고, 이후에도 공선 조직에 지금 오는 그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브랜드 가치를 또 높일 수 있고, 또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만큼 또 그 제값을 받기 때문에 여기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차적으로 더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찔끔찔끔하면 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램프 속의 개구리. 예, 농가에서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관행대로 그냥 갑니다. 찔끔찔끔하면 이게 그 정책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할 때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배팅을 하면서 이거 파격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동안 6,8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농협 공선조직에 포장재 상품화 비용으로 우리가 6억 편성했다. 10배 곱하기 10 했다. 농가 여러분, 안동청과 밭대기 이런 거 박스가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농협 믿고 농협으로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돼요. 네?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 걸쳐서 6억으로 올려봤자 의미 없어요. 그러면 농가 안 따라온다니까요. 예. 한 번에 그냥 확 올려줘야 됩니다. 한번 이제 된다고 하면은 한번 수정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 정책 관련되시는 분들 농업부서하고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